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세킴 박사입니다. 네. 제가 이 AI 시대 때 이제 한국도 이 AI 시대에서 이 급변하는 세상에 리더를 해 나가야 될 텐데 그 중심에 우리 TDG가 계신 걸로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해드리는 게 또 이 사회와 이 나라에 큰 일조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TDG 웹사이트 들어가 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전달 드리는 것보다 계신 분들한테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쭉 그 전체를 보면서 제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고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건강할 수 있게끔 이것만큼은 꼭 전해드리면 이 한 시간의 시간이 정말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준비했던 거 다 뒤집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 선생님들이 꼭 아셔야만 할 것들을 마음을 담아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꼭 잘 메모해 주시고 또 거기에다가 실천만 하시면 큰 것을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건강하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저희 모두 다 건강하고 싶어 하는데, 건강을 문자 그대로 보면, 건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우리 몸이 올바르게 서 있는 상태를 건이라고 하고,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마음, 이 평안한 상태를 강. 그래서 몸과 마음이 올바르게 서 있는 상태에서 평안하게 지내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하는데 오늘 한 시간이 끝날 때쯤에는 이렇게 하면 건강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빨리 오세요. 자, 그리고 일단 여러 인트로덕션을 좀 거두절미하고 15년 정도 연구도 하고 한 결과 우리 몸의 아픔을 이겨내고 건강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힘은 누구나 다 타고났다는 게 결론적으로 발견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건강지속력이라고 하는데 그 건강지속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 규칙은 몸과 마음을 화분을 가꾸듯이 정원을 가꾸듯이 매일매일 가꾸어야만 한다. 그래야지 그 건강 지속력이라는 것이 힘이 발휘하더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 부분 제가 한번 말씀을 천천히 드릴게요. 그래서 천천히 따라오시면은 이거 진짜 해야 되겠구나를 좀 느끼시게 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좀 과업도 하고 해서 최근 6개월 잡을게요. 몸이든 마음이든 아픈 적이 있다. 손 한번, 여기 계신 분들, 컴퓨터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답변하시면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최근 6개월 동안 좀 아파 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행이다. 아프셔서 다행이다. 그 설명을 제가 드리고 최근 6개월 동안 나는 좀 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적은 없었다. 아까 손 안 드신 분. 네. 자기 관리를 잘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조금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아플만 할 때 아픈 것도 건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 쭉 한번 설명 한번 드려봐 드릴게요. 아프신 분들을 많이 만나오는데 지금까지 한 45개국 환자들 제가 만나 뵙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도 저를 만나기 위해서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도 비행기 타고 와서 2주 격리하고 내 아픔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왔다가 또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픈 것에 대해서는 좀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몸이든 아픈 거든 그 아픈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그 실타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이라고 하고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원인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아프다, 누군가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 그 아픔을 끝까지 집요하게 계속 끌어당겨 가봐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 뿌리 하나를 잡고 끝까지 쭉 가다 보면은 그 아픔이라고 하는 그 실타래의 끝에서 마주하는 것은 수고였어요. 수고. 아픈 이유는 수고였더라. 모든 아픔의 그 끝자락에는 수고가 있다라고 하는 게 연구의 어떤 결론적인 부분이고, 그러면 수고했을 때 왜 아픈가를 보면 그 인간이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신체적 에너지는 한정이 되어 있다. 그거를 100%라고 했을 때 인간은 정신력이 있고 신체력이 있는데 정신력은 무한하죠. 그런데 그 정신력이 끌고 가는 또 끌려가는 그 몸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 한계가 있는 이 몸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고 했을 때 이 에너지 배분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서 모든 질병이 좀 시작이 되는데, 잘 보시면 인간의 뇌가 쓸 수 있는 매일매일의 에너지, 기본적으로 써야 하는 에너지는, 뇌가 써야 하는 에너지는 20%예요. 근데 이 20% 에너지는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하지 덜 쓸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밤에 주무실 때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뇌가 알아서 조율을 해줘요. 밤에 잘 때 숨을 쉬게 하는 것도 뇌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해주게 되고, 우리는 음식을 맛만 보면 되지 삼키기만 하면 그 어려운 소화를 해내는 것도 다 뇌가 조율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20%는 무조건 하루에 20%의 에너지는 뇌가 반드시 써야만 돼요. 그 이하로 쓰게 되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의외로 소화를 하는데 우리 몸의 에너지 20%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왜냐하면 그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화를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몸은 계속 바꾸게 돼 있어요. 사람의 몸은 2, 3년 주기로 다 바뀌어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피부, 뼈 모든 것들이 뭐 머리카락도 포함을 해서 최소한 2년 전 거는 아니에요. 계속 바뀌어져요. 그래서 평생 20번에서 30번 정도 내 몸이 계속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음식을 통해서 소화를 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본적인 매일의 에너지의 20%는 소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소화하는데 뭐 많이 써 그 같은데, 음식이 오면 어떤 음식이 들어왔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걸 뇌로 보내주면 뇌에서는 이런 것을 분비해라라고 해서 효소를 분비해서 소화를 하는 종합예술이라고 해요. 그러면 뇌 20% 쓰죠. 소화가 20% 반드시 써야만 되죠. 그 다음에 의외로 많이 쓰는 게 면역 시스템이 30%를 끌어당겼어요. 전체 에너지에 하루에 굉장히 많이 쓰죠. 왜냐하면 저희가 하루에 2만 번 호흡을 해요. 그러면 그 호흡할 때 바이러스, 박테리아 많이 들어오고 그 처치를 해야 되고, 동시에 바이러스는 외부에서만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몸 안에 더 많이 있어요. 대신 그거를 활동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이게 컴퓨터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 그 우리 몸에 모니터링하는 면역세포가 있어서 어디에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다 간파해요.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해요. 활동하지 마, 억제를 시켜요. 만약에 그 바이러스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세포한테 신호를 보내줘요. 그러면 공격 세포들이 가서 그를 공격을 해요. 그리고 또 면역에 메모리 면역세포라는 게 있어서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처치를 하면 그 DNA 정보를, RNA 정보를 다 저장을 했다가 비슷한 바이러스가 오면 다음에 빠르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하루에 30%의 에너지를 기본으로 쓴다. 그러면 뇌가 기본으로 20% 쓰죠. 소화하는 데 20% 쓰고 면역에 30% 쓰고 그러면 총 몇 프로예요? 70%. 그러면 나머지 30%로 뭐 하냐면은 TDG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또 그 타이틀에 주어진 책임적인 업무를 위해서 그 30% 내에서 일을 하시고, 근데 가정에 가시면 또 나의 여러 또 타이틀이 있고, 또 가정과 또 이 회사 외에 또 사회에서 가지고 계신 또 여러 해야 할 타이틀이 계신데 30%로 이것을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발전해온 TDG에서는 30%만 요구하지 않는다. 가끔 업무에 따라서 더 필요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TDG 웹사이트를 보면서 저의 강의 모든 걸 바꿔야 되겠다라고 했던 하나의 슬라이드가 있었는데, 우리 TDG는 함께 성장을 하기 위해서 몰입을 한다. 그래서 그 몰입이라는 단어를 보고 30% 부족하겠다. 그러면 이게 TDG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는 저희 입장에서 30% 정말 부족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뇌에서 20%를 끌어올 수는 없어요. 뇌는 기본이에요. 그러면 당장 내가 오늘 바쁜 일을 처리하는 동안 소화는 잠시 멈춰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소화의 20%에서 그 에너지를 끌고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20%도 지금 너무 부족하다. 프로젝트가 마감이 곧 다음 주다. 그러면 면역 당장에 몇 시간 동안 멈추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그 30%에서 끌고 와요. 그래서 초몰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조건은 오늘 내가 그 일을 끝내놓고 다시 그 끌어왔던 에너지를 소화와 면역으로 보내주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힘은 있는데,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6개월, 1년 동안 가게 되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그런데 또 집에 가서도 내가 또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사회에서 또 내가 어떤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러면 소화라든지 면역에서 끌고 왔던 그 에너지를 돌려주지 못하는 순간 그게 모든 아픔의 시작이 돼요. 결국에는 내가 그만큼 수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뭐냐 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왜냐하면 소화 쪽에서 에너지를 끌고 왔으니까. 식도염 같은 거, 위염,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자군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죠. 다들 하나씩 있으시죠. 그 말은 내가 엄청 수고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리고 나의 뇌는 처음에는 주인님, 제가 호칭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면 뇌는 우리 주인님이 그 우선순위죠. 근데 우리 주인님이 책임주어진 일을 즐겁게 하시고 좋아하시니까 처음에는 좀 따라가 주는데 어느 일정한 그 선을 너무 넘어버리시면, 그러면 우리 몸은 처음에 뭐를 주냐면 신호를 줘요. 첫 번째 신호는 통증을 줘요. 몸의 아픔. 근데 그 몸의 아픔은 나쁜 게 아니고 잘못이 아니고 지금 주인님의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까지 끌어서 다른 것에 좀 사용되어지고 있으니 주의를 좀 기울이셨으면 좋겠다. 밖으로 향한 시선을 나에게 조금 걷어주셨으면 좋겠다. 에너지 배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통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호가 오면 우리는 약국 가면 진통제, 그 신호를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잘 될 때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까 전에 우리 소화와 관련된 것들에서 에너지가 오면 식도염, 위염, 그 다음에 대장염 같은 것들이 시작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제가 아니고 증상을 완화하는 약들은 많죠. 속이 아프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조금 없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하는 약을 먹으면서 우리는 모른 척하며 살아가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면역에서 에너지를 끌어왔기 때문에 감기가 좀 자주 걸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면역이 에너지가 30% 쓰다 보니까 거기서 에너지를 조금 만성적으로 끌고 오다 보면 뇌는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 주인님이 이 프로젝트 끝나는데 1년, 2년 계속 갈 것 같다? 그러면 시선을 나에게로 끌고 싶기 때문에 처음에는 피부와 관련된 면역적인 현상들을 줘요. 피부가 가렵다든지 나는 아토피도 없었는데 아토피가 생긴다든지 계속적으로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나를 일시적으로 공격하게 해서 간지럽게 해요. 그게 피부로 보이면 다행이죠. 장 내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잘 아프지도 않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하면 용종이 껴있네요. 아니면 자꾸 설사도 하고 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가지게 되고. 근데 하루에 누구나 10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수백만의 면역세포들은 몇천 개 생기는 거 괜찮아요. 그냥 청소하듯이 청소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성이라고 하면 3개월을 잡아요, 시간적으로. 만성적으로 면역으로 가야 될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면 암세포나 염증과 관련된 세포들의 축적되는 속도가 제거되는 속도보다 빨라져 갈 때, 그때 언젠간 시간이 지나면 건강검진 했을 때 혹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검사 한번 해볼까요? 라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제가 환자분들을 보았을 때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주어진 일들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30%가 부족해서 소화와 그 다음에 면역에서 그 에너지를 좀 장기적으로 끌고 왔을 때 그때 통증이라고 하는 몸에 신호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은 두 번째 신호가 마음적인 우울감을 줘요. 그리고 권태감을 줘요. 그래서 나에게서 과하게 끌고 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조금 차단하고 싶어서 시선을 나에게 조금 향하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 몸은 통증과 함께 우울감을 줘요. 어느 날 내가 엄청 즐거웠던 일이 갑자기 실증이 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다르게 보면 내가 엄청나게 지금 수고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하시는 게 올바라요. 그런데 이 사회는 이렇게 수고하는 나를 칭찬하기보다는 경쟁사회에서 너 그렇게 하면 뒤처져. 남들 봐.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커피 한 잔 마시고 잠을 깨우고 진통제 먹고 항우울제 먹고 모든 신호들을 다 완전히 차단시켜요. 그리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거는 좀 평균적이고 개인적인 편차가 있지만 이 흐름은 똑같아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보니까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들, 아토피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심하면 루푸스까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난 뒤에 루틴이 있더라고요. 여성들은 갑상선염이라든지 갑상선과 관련된 질환이 등장을 하고 그 신호가 차단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자궁과 난소와 관련된 질환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증상들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유방이 암이에요. 0기, 1기, 2기 이렇게. 그리고 난 뒤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다들 떠나시더라고요. 남성들도 처음에는 패턴은 비슷해요. 몸의 통증, 아픔,
그리고 마음과 관련된 어떤 우울 혹은 분노, 불안, 또 공황장애 같은. 그리고 난 뒤에 남성은 전조 증상이 없고 대부분 급사로 넘어가더라고요. 주변에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히려 좀 큰 병이 찾아왔다. 어떻게 다르게 보면 감사한 걸 수도 있어요. 그거라도 통해서 다시 에너지를 좀 재정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최근에 내가 좀 아팠다. 그리고 과거에 좀 아팠었다. 그거를 해석하실 것은 내가 건강관리에 못했지 자책하시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고의 삶을 살았구나 라고 그렇게 먼저 해석을 해 주시는 게 올바르고,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수고를 해야만 했었을까라고 보면 보통 스트레스는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이라고 해요. 내게 주어진 그 책임을 잘 완수하고 싶어서 조금 더 애를 쓰다 보니까, 조금 더 수고를 하다 보니까 내게 주어진 매일의 30%는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좀 끌고 왔었던 거죠. 근데 좀 다시 돌려줬었어야 됐는데, 근데 우리는 삶에서 일이 많고 책임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모르고 그 수고의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건강하기 위해서 첫 스타트는 제시해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수고의 삶을 살아왔고 내게 주어진 책임들이 참 많구나. 회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그 외에 내가 소속된 다른 사회적인 어떤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그러한 책임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프세요, 사실. 그렇게 수고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아프시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보면 좀 아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사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했는데 나의 에너지가 정작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고 또 누군가를 위했지만 결국 나를 위하는 것이 좀 부족했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시선을 나에게 좀 향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그 스타트가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충격적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오늘 다 순서와 전체 내용을 바꾼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하루에 먼저 4시간 이상 앉아 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TGG 웹사이트를 보면서 하루에 4시간 이상 앉아 계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를 간파를 해서 강의 내용을 바꾼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선진국 포함해서 저희 나라에 10대 10가지의 순위 10위권에 있는 사망 원인이에요. 이 패턴이 70년대 이후로 다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위생, 영양과 관련 것 때문에 많이 사망을 했는데, 지금은 보면 암은 부동의 1위예요. 그리고 심장과 관련된 질환들, 뇌와 관련된 질환들, 폐와 관련된 질환들, 간과 관련된 질환들인데, 얘네들의 다 특징은 뭐냐 하면 만성질환이에요. 만성질환은 비감염성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만성질환의 원인은 아직까지 저희가 의학에서는 몰라요. 암에 대한 원인을 알았으면 이미 다 끝났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질환들은 원인을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질환 때문에 발생되는 우리 몸의 증상이 있죠.
그런 증상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와 뭐 주사나 약물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인은 몰라요. 자살은 예외로 좀 정신적인 측면을 갖게 되더라도, 그래서 만성질환이 모든 사망 원인의 주요 10가지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만성질환에 대한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논의가 되어지고 또 밝혀져 온 것은 2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마음적인 스트레스와 관련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몸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라고 했을 때 몸이 바로 서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하루에 4시간 이상 앉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몸과 마음을 지켜낼 것인가, 오늘 이것을 꼭 알려드리고 가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요 클리닉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1등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제임스 박사가 충격적일 수도 있고 당연할 수도 있고 너무 익숙할 수도 있는 연구 발표를 하나 있는데, 논문의 제목은 사실 좀 보통 지루해요.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영향, 효과 이건데, 논문 제목이 앉는 병, 의자에 앉는 병이라고 했고, 그 논문을 설명하는 첫 번째 센텐스, 첫 문장이 오래 앉으면 죽는다. Sitting too much kills. 사설이 아니고 논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맞는데 너무 대놓고 저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한 것은 연구자라서 이게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크게 한번 환기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어져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저희 10가지 1위부터 10위까지의 사망 원인 10가지가 다 만성질환이었죠. 그 자살을 빼고 다 만성질환인데, 마요 클리닉의 제임스 박사가 제시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래 앉아 있으면 30가지의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만성질환과 관련성이 너무 강하다. 데이터적으로. 연구 데이터 기반으로. 그리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그러면 앉아있는 거 얼마나 앉아있는 거? 4시간 이상. 4시간 이상 하루에 앉아있게 되면 30가지의 만성질환을 유도할 수 있고 또 그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그냥 팩트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미국 예방의학 저널에 나온 연구를 보면 이렇게 현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게 되는데 네, 좋습니다. 중간에 심각하시면 이러셔도 괜찮은데 제가 그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미국 예방의학 저널에서 나온 연구에 보면 그 전 세계 주요 20개국이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앉아있나를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3시간에서 8시간의 범위에서 앉고 있더라. 평균 5시간 정도. 근데 미국은 6.9시간. 그래서 그 저널에서 하는 게 우리 미국 국민들이 평균보다 더 많이 6.9시간이나 앉아있다. 4시간 앉아있으면 큰일 나는데 우리 미국 국민들 어떻게 되냐. 제발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지? 이 심각성에 대한 것을 제기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저희 나라 궁금하잖아요. 뭐 저희 나라 할 거 없이
선생님들 개인으로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 같은데 2021년 질병관리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 한국의 직장인들은 8.9시간. 8.9시간. OECD에서 수면이 가장 부족한 나라가 한국 부동의 꼴찌인데 한국은 평균 수명이 7.4시간. 근데 저희가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8.9시간.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수면 시간보다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은 4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은 위험하다. 30가지의 질병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예방의학 저널에서도 제시한 것은 또 뭐냐 하면 8시간 이상 앉게 되면 사망 위험 주요 요소로 앉아 있는 것을 꼽아요. 그래서 앉는 병, 의자에 갇혀 있는 우리를 구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호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서 있는데 서 있으면 척추에 부과되는 힘을 100이라고 했을 때 정말 좋은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다? 그러면 척추에 부과되는 힘은 140이나 돼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을 때 척추에는 힘이 더 들어가요. 그런데 앉아 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살짝 숙였다? 컴퓨터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약 2배에 가까운 180%까지 힘이 많이 들어가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허리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심장에 대한 압박감이 가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횡격막 아래쪽에는 대장, 간, 위, 또 생식기는 자궁방광, 또 전립선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앉아있게 되면 복부의 압력이 증가되고 압력이 증가되면 각각의 장기가 혈액도 공급받아야 되고 또 염증이 있으면 그 처치하기 위해서는 림프관이라는 걸 통해서 순환이 되어야 되고 또 기능을 발휘되기 위해서는 전기선이 없으면 기계가 파워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처럼 신경의 압박이 굉장히 많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 장기들은 그 기능들이 조금씩 저하되어서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을 때 이런 질환이 보이고 이런 질환이 보이고 하는. 그래서 앉는 것이 직관적으로만 보게 되었더라도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당장 TDG를 그만두고 하와이를 가야 되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또 회사에서 저를 초대한 이유는 건강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인트로덕션이 조금 다소 길긴 했지만 그래서 척추 디스크 관련 제가 박사 연구 4년 오늘 총체적인 거 다 내려놓고 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유방암 관련된 연구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노하우는 좀 충분히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좀 자격을 좀 부여하고 오늘 이것은 꼭 전해드리고 제가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제가 마음을 좀 다짐하고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스트레스 받으셨을 때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90%의 스트레스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라고 해요. 늘 스트레스는 삶에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또 다른 말이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서 해야 될 것들은 늘 삶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스트레스에서 제가 오늘 1층에서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에스프레소, 그 커피 가루에서 그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잖아요. 스트레스에서 건강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매우 궁금합니다. 매우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왔잖아요.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 스트레스에 대항할 수 있게끔 우리 몸을 준비시켜요. 몸의 긴장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화 에너지를 스톱시켜서 막 끌고 오기 시작하고, 면역도 스톱시켜서 내 쪽으로 끌고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오래되면 몸이 좋지 않다는 게 이제 그런 코르티솔 호르몬. 코르티솔 호르몬은 좋은 호르몬인데 이게 과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스트레스가 안 좋죠. 또 스트레스 받으면 기분이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그 북동부 쪽에 몇 개의 주에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주민들 설문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30년이 지난 시점에 그 스트레스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사망한 분들을 조사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몇 살까지 살았고, 죽기 전에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그래서 과거에 스트레스 레벨이 높았던 사람은 수명이 조금 더 짧을까, 혹은 다양한 질병들이 있었을까를 봤는데 반전이 있었던 거예요. 스트레스 레벨이 높은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은 스트레스 없는 그룹보다 실제로 수명이 7, 8년 정도 더 짧았어요. 심혈관 질환, 만성 질환이 많았고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 스트레스 안 좋네, 당연하잖아, 상식 범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른 한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은 스트레스 레벨이 상당히 높은데 장수했어요. 너무 건강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스트레스인데 왜 한 그룹에서는 스트레스가 좀 덜한 그룹들보다 수명이 더 짧고, 또 한 그룹은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건강하고 오래 살았지?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다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니까 수명이 좀 짧았고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그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반응이 우리 삶에 스트레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걱정돼요. 이분들이었었고, 스트레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살았던 분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보니까 아, 우리 스트레스 진짜 너무 많아요. 근데 뭐 괜찮겠죠 뭐. 무언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약간 틀려요. 그래서 이 연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더 건강하게 사는데 뭔가 약간 왜 저렇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후차 연구에서 그거를 보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실제 우리 몸을 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독과 같은 코르티솔 호르몬이 올라오는 거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DHEA라고 하는 호르몬이 동시에 나오는데, 이 호르몬은 코르티솔 호르몬과 반대예요. 염증을 줄어들게 하고, 젊음 회춘의 호르몬이라면 또 DHEA 호르몬, 암세포를 억제하는 게 또 DHEA 호르몬, 세포를 재생시키는 것을 촉진하는 게 또 DHEA 호르몬. 희한하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두 개의 호르몬이 동시에 나와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에 대한 나의 반응이 아,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코르티솔 호르몬이 가속도가 붙이면서 크게 올라가고 DHEA 호르몬은 사라져요. 근데 반대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죠. 아, 너무 힘들다. 아, 벗어나고 싶다. 이거 어떡하지? 근데 내일 생각하자. 에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에이, 괜찮을 거야. 그 약간의 뭐 초긍정도 아니에요. 약간의 어떤 긍정적인 마무리를 했을 때 코르티솔 호르몬이 스며시 사라지고 DHEA 호르몬이 5배씩 쭉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가 바뀌었어요. 스트레스 성장 지수,
코르티솔과 DHEA 호르몬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곧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내 몸에 DHEA 호르몬을 얼마만큼 끌어올리느냐. DHEA 호르몬 대 코르티솔 호르몬이 높은 것, 그것을 스트레스 성장 지수가 높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시면 안 돼요. 다른 데 가셔도 똑같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삶에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이 스트레스를 내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마주할 것인가. 그것이 핵심이다. 그러면 그 후차 연구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그러면 똑같은 스트레스인데 왜 누구는 긍정적으로, 누구는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가? 그 두 개의 격차를 벌어놓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해답도 같이 지금 바로 드릴게요. 이게 정신과 그 선생님 은퇴를 앞두신 분의 동일한 질문이었어요. 저에게. 제가 몸과 관련된 그 강의를 하고 있고 끝날 때 이제 Q&A 때 그 정신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내가 똑같은 솔루션을 줬다. 상담도 주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또 약도 처방을 하고, 그런데 왜 누구는 그 정신적인 문제를 결국에는 극복했고 왜 누구는 아직도 극복하지 못해서 또 개중에는 또 자살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똑같은 솔루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개를 갈라놓았던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뭐 일주일에 월수금은 예를 들어서 극복한 분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차트 보고. 화목은 왜 극복을 못했을까? 그 사람들 특징이 뭘까? 또 그분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찾으셨대요. 무릎을 치면서 그게 뭐였냐면 몸의 자세, 몸의 활동. 무언가 마음적인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은 무언가 그래도 몸이 좀 반듯했었고 그래도 신체 활동을 좀 하는 편이었었는데, 여전히 그 마음적인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숙여 있고 웅크러져 있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너무 분명하더라. 그래서 이제 역으로 질문하셨던 게, 왜 몸이 이렇게 정신을 지배할 정도로 강력하냐,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가져갈 것은 몸이 마음을 지배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스트레스가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내야 될 것은, 그러면 몸을 좀 잘 살펴야 된다는 그 지점에 지금 저희가 다다르게 되는데, 인터넷 구글 이미지에 우울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나타나는 이미지의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미지에 뭐 행복 쳐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들고 손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음은 보이는 몸으로 다 표현이 된다. 그래서 그 뇌과학에서 보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되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 뇌는 두 가지 정보를 추합해요.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정보와 내 몸 내부에서 올라오는 두 개의 정보를 뇌가 추합을 해서 감정을 판단을 해요. 스트레스 되는 상황이 지금 생겼어요. 내일까지 요거 마무리해 주세요. 그 말은 너 밤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일단 스트레스죠. 자, 그런데 어떤 스트레스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뇌는 사실 그 상황을 신경 잘 안 써요. 뇌는
뭐를 예의주시하냐면 우리 몸 내부에서 올라가는 정보를 봐요. 뭐를 보느냐?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를 봐요. 내 턱 주변에 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나를 봐요. 심장 박동이 좀 빠른가 봐요. 숨 쉬는 게 조금 거친가를 봐요. 그래서 이 상황 신경 안 써요. 이 상황을 마주한 내 몸의 반응을 봐요. 우리 주인님 뒷목에 힘들어가네. 심장 빨라지네. 호흡이 좀 거칠어지네. 이거 별로 안 좋은 상황인가 보다. 나 우리 주인님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감정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싫어지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몸에 통증을 일으켜요. 이게 뇌의 기전이에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마주했을 때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DHEA 호르몬을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상황을 마주했을 때 먼저 절대 고개를 숙여서는 안 돼요. 숙이지 마세요. 고개를 일단 들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밤에 치아를 갈잖아요. 왜냐하면 턱 쪽에 힘이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치과 가서 우리 마우스 가드 해서 밤에 주무시기도 하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마주했을 때 일단 미소를 지으세요, 우선. 그러면 이 턱, 우리가 보통 미소를 지으면 턱 관절 주변의 근육이 이완이 돼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고개를 들어요. 근데 심장은 내가 컨트롤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심장은 호흡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스트레스 세는 상황에서 천천히 호흡을 10번 정도 가다듬으세요. 그러면 심장의 박동은 이 호흡을 좀 따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마주했을 때 살짝 웃으시면서 고개를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든 상태에서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게 되면 뇌는 우리 주인님 괜찮은가 보다. 이 사람 앞에서, 이 상황에서.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주인님이 괜찮다고 나에게 사인을 주니까 그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분비되었던 코르티솔 호르몬은 떨어지면서 내 몸을 살리는 DHEA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나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DHEA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20살이 넘어가면 몸에서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희한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을 살리는 이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기 은퇴를 해서 건강하게 살아야지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을 벗어났는데 더 아파요. 60, 70대 은퇴하시고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신 분들이 너무 많죠. DHEA 호르몬을 추출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60, 70대에 은퇴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반드시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최소한 내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마련을 해놓고 은퇴하기를 많이 권장을 해요. 스트레스 절대 피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자. 왜냐하면 거기에서 주어지는 DHEA 호르몬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 몸이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그 스트레스 앞에서 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노력이 필요해요. 리마인드 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은 용기다. 그리고 건강은 기억력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기억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일터에 복귀를 하셔야 되고 여러 리스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뇌의 한 부분을 계속 그걸 생각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자에 앉으시게 되면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해약을 하시면 그러면 이 마음적인 스트레스에서 내가 DHEA 호르몬을 가지고 내가 성장하고 또 오히려 건강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직장 내의 상사 혹은 뭐 부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또 파트너를 통해서 서로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또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죠. 원래 이해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인다라고 해요.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다. 그 때문에 또 스트레스잖아요. 그때 그런 직장 파트너를 만났을 때, 아침에 만났을 때 특히 유난히 최근에 나한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줬던 동료를 만나면 껴안아 주셔야 돼요. 너무 고맙다. 그동안 너로 인해서 내가 버틴 거였네. DHEA 호르몬. 가만 보니까 너 때문에 내가 건강했던 거였어. 그래서 오늘 나에게 유난히 스트레스 줬던 파트너를 찾아가셔서 1층에 내려가셔서 제가 좀 커피 한 잔 제대해 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DH의 어떤 근원지였어. 그렇게 해약을 하시면 우리 선생님들의 뇌는 아주 기쁘게 이 스트레스를 잘 추출해서 건강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TDG는 이 DHEA 호르몬이 생산할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그런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그래요. 그래서 좀 이것을 좀 리마인드 하셔가지고 좀 건강하게 또 서로 간에 또 너무 DHEA만 주지 마시고 서로 간에 좀 돌봄을 주시면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가 말씀드릴게요. 뇌를 감싸고 있는 공간을 뇌 공간이라고, 심장을 감싸고 있는 공간을 흉부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둘 사이의 공간은 30cm가 가장 좋아요. 30cm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서로 간의 압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혈관이 좀 다칠 수가 있어요. 30cm 뭐냐? 그냥 딱 바로 서 있으면 30cm예요. 그러면 컴퓨터 할 때 숙이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것을 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뭐 스탠딩 데스크라든지 아니면 노트북 위에 뭐 올려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쓰거나 할 때는 숙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준은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 우리 오뚜기를 보면 오뚜기를 숙이면 놓아버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준은 세우셔야 돼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잠깐씩 숙이는 거는 전혀 괜찮아요. 몸이 잘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30분 이상 숙여도 사실 괜찮긴 해요. 그런데 맥시멈은 30분 정도라고 잡아요. 그래서 오뚜기처럼 잠깐 노트북 하시더라도 잠깐이라도 여유 있을 때 습관적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고개 한번 들어주고 그 다음 다시 일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습관의 힘이 굉장히 커요. 정말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조금씩 오뚜기처럼 기준을 세워서 항상 올바르게 30cm 유지하는 것이 나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너무 숙여 있으면 보세요. 뇌압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심장이 혈액을 계속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뇌압이 높아지면 심장이 세게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의 특징이 다 숙여 있는 상태가 굉장히 높으세요. 우리가 뭐 음식이나 콜레스테롤 그것만은 아니에요. 숙여 있는 게 차지하는 게 굉장히 포션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고개를 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너무 숙여 있게 되면 뇌압이 높기 때문에 심장은 세게 뛸 수밖에 없고 혈액을 보내줘야 되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뇌혈관이 쉽게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심할 경우엔 찢어지게 되고, 그럼 그게 뇌출혈이에요. 상처 스크래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염증이니까 그거 치료한다고 염증 세포들이 가서 붙어버려요. 그러다가 딱지가 떨어졌는데 그게 어디 가서 막다, 그럼 그건 뇌졸중이에요. 뇌출혈, 뇌졸중 너무 안타깝게도 50대, 40대, 30대, 20대까지 내려왔어요. 왜 이렇지?
숙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기준을 세우셔서 자주 일어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장은 보면 심장은 혼자서 박동하기엔 너무 어렵다. 근데 심장의 특징이 희한하죠. 목에 달려 있어요. 둘 사이에 인대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인대 하나는 또 가슴뼈에 또 붙어 있기도 하고 또 밑에 횡격막에도 붙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내 심장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 왼손을 심장에 한번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는 상태에서 고개를 살짝 한번 들어보세요. 그 상태에서 숨을 편안하게 한번 들으셔보세요. 10번 정도. 그렇게 하면 호흡도 편하고 그 다음에 심장이 한결 편해지는 것을 좀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안 느껴지셔도 이거 좀 자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이 그림에 보시면 우리가 고개를 좀 들어주면 심장의 박동을 이렇게 도와줘요. 오르막에 자전거 타고 올라갈 때 힘들지만 누가 당겨주면 수월한 것처럼 심장도 그래요. 반드시 누군가가 주변에 심장의 친구들이 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한 손은 가슴에 올리고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게 되면 고개를 좀 들은 상태에서, 그러면 위에서 들어주고 가슴에서 당겨주고 호흡을 하게 되면 횡격막이 또 밑에서 심장을 이렇게 부드럽게 밀어줘요. 그래서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간단한 습관으로 그 증상들이 많이 호전이 되고 또 이거를 평소에 자주 하시게 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척추 디스크는 하나가 100kg을 견뎌낼 수 있어요. 엄청나죠? 근데 척추 디스크는 수분이 80%인데 취약점이 뭐냐 하면 1시간, 2시간 앉아있게 되면 물이 많이 빠져요. 젊어도 그래요. 그래서 펜 하나 줍다가 디스크 터져 나오고 많이 아프죠. 그래서 척추 디스크는 다행히도 내가 앉아있다가 잠깐 엉덩이에 살짝 들썩여주고, 심지어 내가 잠깐 1초라도 일어났다가 앉잖아요. 그럼 수분이 많이 다시 들어가요. 스펀지랑 비슷해서. 그래서 업무하실 때 잠깐이라도 엉덩이 한번 받침대 잡고 들썩 한번 해주시고, 지금 들썩 하세요. 우리 지금 너무 오래 했어요. 들썩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제일 이상적인 거는 한번 일어나셨다가 또 한번 앉으시고 하시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4년 척추 재활 PhD 했는데 결론은 한 번씩 일어나셔라. 뭐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강은 단순해요. 재발견이었기 때문에 요거 한번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떤 상황 앞에서 이게 나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아픔을 이겨내고 건강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단 하나의 자세를 꼽으라면 이 자세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고개를 들어야 돼요. 고개를 들었을 때 사람으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검출되는 것이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있을 때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올라오게 되고 결국엔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 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황 신경 안 써요. 우리 주인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지? 그래서 누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그럼 일단은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으세요. 그러면 앞에 계신 분들이 무서워하실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러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고개 들고 미소를 짓고, 그 다음에 팔을 벌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조건은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펼치는 거.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스트레스 되는 상황에서는 항상 우리는 주먹을 쥐거나 일을 할 때는 다 뭐를 잡고 있죠. 컴퓨터, 마우스. 근데 손을 편다는 건 의미가 굉장히 커요. 내가 잠시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철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몸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손을 펴면 해부적으로 가슴이 좀 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손바닥이 가슴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펴게 되면 가슴도 이렇게 좀 펴지게 돼 있어요. 고개 들고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숨을 한 10번 편안하게 들어 쉬어주면 마치 기적처럼 좋은 한약 한 첩을 먹으신 것처럼 또 좋은 약을 하나 먹은 것처럼 몸이 천천히 바뀌는 게 아니고 바로 즉각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능하시다면 아니면은 조금 따로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있으시게 되면 그러면 내 몸에서는 DHEA 호르몬 올라오죠. 그리고 사람이 스트레스 되는 상황에서 몸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나 잘할 거야. 그 나 아픈 거 수고했던 거야. 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우리 몸을 치료하는 세로토닌이나 옥시토신이나 엔돌핀 등 우리 몸을 살릴 수 있는 다른 호르몬도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호르몬들이 심플하지만 고개 들고 가슴을 편 상태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나오니까 이것을 좀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몸으로 익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는 이제 나가셨을 때 누가 스트레스 줬다. 그러면 대표님 너무 감사해요. TDG 정말 제 DHEA의 근원지. 그리고 과학적으로 보면 2분 정도 있을 때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많이 나와요. 내 몸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대표님 마주하면 대표님 그리고 서로가 의견이 마찰이 있을 때 좋은 생산력을 끌기 위해서 그때 어쩔 수 없죠. 그때 우리 2분 동안 브레이크 타임 가지시다. 그러고 나면 뭔가 이 긍정적으로 저 사람의 모난 점을 막 받아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DH의 근원이니까. 그래서 뭔가 생산력이 올라오면서 아마 더 건강하실 수 있는 비결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은 바다의 파도와 같대요. 잔잔할 때도 있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는 또 날씨 때문에 얼마든지 파도가 칠 수 있다. 하지만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스트레스를 마주했을 때 마음적으로 가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몸적으로 가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몸이 무너지지 않게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몸 무너지지 마시고 고개 드시고 또 펼치시고, 그리고 미소를 짓는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미소를 짓는다는 것은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세상은 나를 웃지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아니 나는 이 상황에서도 웃어버려. 인생의 기준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대표님, 저 웃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자유롭게 대표님 마주하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시면 좋겠다.